그 최근에 그 판결이 이제 선고됐는데 예전 그 유명했던 그 니코틴 살인 사건이라고. 저번에 한번 다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 사건이 이제 형사 사건.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니코틴으로 살해했느냐. 그 문제 가지고 그 이제 판결이 뒤집어져서 무죄가 최근에 났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증거가 없었나 봐요. 네. 제가 이제 원인은 하여튼 그 무죄가 난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존에 이제 1심, 2심은 유죄다라고 봤고 그다음에 작년이죠. 23년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게 이제 약간 무죄 취지로 파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간접 사실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뭐 니코틴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직접 증거가 없이 여러 가지 뭐 니코틴을 부인이 샀다 뭐 이런 정도로 정황 증거만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황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죄로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무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그게 다시 2심으로 돌아왔습니다. 파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수원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난 거예요, 다시. 무죄로. 역시 무죄로. 그렇게 근데 됐죠. 저희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 변호사시니까 네. 이 살인하고는 또 상관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사건 뭐 이제 어쨌든 유죄냐 무죄냐 살인에 관해서 유죄냐 무죄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왜 무죄가 났을까 이게 사실은 궁금하진 않았고요. 네. 일단 그 무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네. 이 관련 사건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들이 그때 소개할 때 1심, 2심 판결 나고 나서 그 부인이 왜 죽였을까? 부인이 이제 그 남편 부동산을 상속받아가지고 그 부동산을 팔아버렸습니다. 아파트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게 이제 산 사람이 결국은 보호를 못 받는 그런 민사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돌아가신 망인 남편이죠. 망인의 조카인가 하는 사람이 네, 조카. 그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상속인이다, 정당한 상속인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죠. 그 부인은 살인자니까. 그렇죠. 네. 그 부인한테 아파트를 샀던 사람을 상대로 등기를 돌려달라, 등기를 말소해라라고 하는 그런 재판을 벌였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의정부 법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의정부 법원에서 재판 결과 원고 승소, 다시 말하면 그 조카가 승소한, 다시 말하면 그 아파트를 부인 걸로 믿고 샀던 그 매수인이 보호받지 못한다. 잃어버리게 된. 잃어버리게 된 그런 네.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게 등기 공신력이 없는 우리 제도상 이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걸 좀 분석해 드렸던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그때 소개해 드리고 최근에 이제 이 무죄 판결을 보는 순간 가만 있어. 이게 무죄 판결이 나가지고 그 민사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혹시 달라질 수 있나? 이런 이제 좀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어쨌든 이 살인 사건하고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결과가 뒤바뀌어서 인사 사건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 소유권 뺏기는 거고 조카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정부 법원에서 났던 그 민사재판은 그 매수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조카한테 돌려줘라 이런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무죄 판결, 파기환송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더라도 그 사건, 그러니까 민사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되게 희한하네요. 아니, 네.
그 살인이 아니라고 판결이 대법원까지 났는데 네. 다시 못 찾아온다는 거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네. 되게 열받을 것 같은데 그 뺏긴 사람들은. 그렇죠. 궁금하죠. 그렇죠? 네. 이제 왜 그런지 한번 판결문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의정부 법원 지방법원 2018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살인한 부인이 송모 씨였는가 봅니다. 그 송모 씨는 16년에 오모 씨, 이게 이제 그 돌아가신 네, 오모 씨 남편. 동의를 받지 않고 송모 씨와 오모 씨가 혼인한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행사함으로써 오모 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 송모 혼인신고일 26년 2월 29일이라는 내용이 입력되게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편 송모는 16년 4월 22일 한 두 달 후다, 그죠? 두 달 후에 이 내연남인 황모 씨와 공모해서 오모 씨에게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 등을 투여해서 사망하게 하였다. 요게 이제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판결이잖아요. 이게 의정부지방법 18년 10월인데 대법원은 23년도에 그러니까요. 5년 후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 2심 판결 결과 이게 이제 살인한 걸로 그렇게 됐으니까 사실관계는 이렇게 인정됐고요. 한편 아파트는 원래 오모 씨 소유였는데 송모 씨가 16년 5월 10일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에 피고에게 6월 말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인 사건 나고 바로 얼마 있다가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원고는 오모 씨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수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하라 이런 사건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지금 피고가 졌냐면 매수자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졌냐면 위조입니다. 위조. 예, 그러니까 이게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서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애인 사이였다. 그렇죠. 동거. 법적인 상속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혼인 신고가 잘못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와 있던 이 부분들이 싹 잘못된 거니까 결국은 유일한 상속자는 그 조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네요. 이제 그래서 피고가 이제 보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원인무효가 돼버리거든요. 야, 그럼 그 사람은 또 살인이 아니다. 좋다 말았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피고가 패소한 그 결론이 돼버렸기 때문에 살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살인하고 관계가 없네요. 살인을 안 했더라도 그 지금 송모 씨죠. 송모 씨 이 여자가 남편 동의 없이 혼인 신고를 마음대로 했다면 그거는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예를 들면 사고라든지 자연사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송모 씨가 지금 최근에 무죄를 받은 그런 결과가 이 민사재판의 영향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송모 씨가 보험을 많이 크게 가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험금 받은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아마 매수자가 이제 그 여자 상대로 돈 내라. 내가 아파트를 뺏겼으니까 돈 내라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지죠. 그렇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만약에 이게 그 여자가 남편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정이 돼버렸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아마 고액의 보증금이라고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험금을 아마 돌려받게 되면 자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매수자가 아마 결과적으로 좀 보호받지 않을까. 매수자도 아마 어떻게 이제 그동안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그 진행이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매수자는 형사사건 재판 결과를 지켜보지 않을까. 지켜봤겠죠. 그렇게 됩니다. 와, 진짜 그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다행이긴 한데, 와, 진짜 가슴 진짜 너무 아팠겠네요. 이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렇죠. 예. 무슨 날벼락이냐. 갑자기 내 아파트가 날아가는 거야. 아파트가 날아가고 네. 돈도 받기가 힘들게 생겼고. 예. 요새는 깜빵에 있고. 그렇죠. 깜빵에 네. 있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재판 결과를 보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등기의 공신력 문제잖아요. 예. 그 혼인 신고가 잘못됐다, 무효인 걸 모르고 상속이 일어나고, 예. 그다음에 그걸 사게 된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근본적으로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그렇게 생긴 결과인데 이 등기 공신력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판결을 한 번 더 찾아보게 됐습니다. 네. 다른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은 이제 북부지방법원 21년 가단 129845 해서 근저당권 말소 사건이에요. 이게 원고가 이제 정당한 아마 상속인이고 피고가 근저당권자일 겁니다. 아마. 네.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선고가 21년 11월에 됐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 공신력 문제로 해가지고 네. 원인무효니까 근저당권자는 보호 못 말소하라. 받는다. 등기 말소하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와,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거네, 이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면은 C 이분이 이제 그 부동산 소유자이겠습니다. 여자분인데요. C는 2005년도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죠? 근데 2018년 7월에 사망을 했다. 근데 당시 C의 부모는 이미 사망한 후였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C의 배우자나 자녀는 없었다. 이에 C의 동생인 E는 이제 우리 상속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차순위 예, 상속 직계 비존속 없으면 없으면 바로- 동생한테 예. 가거든요. 예. 동생인 E는 18년도에 이 부동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 여기까지는 뭐 이상 없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피고는 E로부터 저당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한 8천 정도네요. 네, 그래서 대략 한 6천 정도 빌려줬다 이렇게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C의 혼인 외 출생자, 혼외자라고 그러거든요. C 여자분이 C가 여자분인데 혼인 외 출생자, 호적이 안 올라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원고인데요. 원고가 18년도에 그 가정법원에 인지청구해소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들이다, 자녀다, 라고 하는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게 20년에 법원에서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거죠. 맞다고. 예, 네가 아들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을 바탕으로 원고는 내 건데 이 아파트가 내 건데 그 동생이 동생이 마음대로, 상속받아서 저당했으니까 무효다라고 하는 재판을 이제 한 거예요. 소유권도 무효고 저당도 무효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죠? 다 원인 무효거든요. 상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 위가 잘못됐기 동생의 취득은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잘못된 동생으로부터 저당받은 것도 잘못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도 이렇게 보면은 E라고 하는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가 전혀 네, 없죠. 아기가 전혀 없죠. 자기도 모르고 동생이니까 어떻게 되나 누나가 되나 그죠? 그렇죠, 누나인지 누나. 언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망을 하니까 내한테 이제 상속이 오는가 보다라고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느닷없이 혼외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자식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결국은 어쨌든 법리상 요 이제 뒤에 인지에 관한 어떤 그 규정들 이런 걸 설치하고 있는데 법리상으로 어쨌든 그 등기 공신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저당권이 말소돼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났습니다. 저당이 은행일 텐데 은행도 그냥 불치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네요. 은행이든 채권자 다른 채권자든 간에 원인 무효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생한테 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그렇게 되는 거죠. 응. 네. 네. 부당이득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동생한테 다시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이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의 공신력이란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제도상.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가 곧 권리다라고 하는 생각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지만 네. 이것도 100%가 아니다. 그렇죠. 정확하지 않다. 등기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데 그 등기가 곧 권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한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난감하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로서도 사실은 이제 거래 이제 입회해 달라, 거래를 좀 도와달라, 뭐 큰 거래일 경우에 저도 그런 자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매도인, 뭐 의뢰인분이라든지 지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하는데 좀 그 변호사님 입회해 주세요. 그냥 중개사만 믿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해달라라고 하면은 그분이 가짜가 아닌 바에는 잘 아는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가짜가 아닌 바에는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거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반대로 뭐 매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매도자가 매도자가 상속받아갖고 팔은. 예, 가짜일 수도 있고 예. 또 지금처럼 등기 공신력 문제 때문에 예. 뭐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변호사로서도 다 어떻게 그 가려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과거에 내가 무슨 CCTV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매수하는 권리 취득하는 그런 거래 그런 거래에 입회할 때는 저도 상당히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요것만 체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전까지 한번 봐야죠. 전까지 어디서 운임무효가 네, 문제가 있나 네.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와, 그건 진짜. 아니, 그런 경우 입회하에 매수를 했는데 네. 잘못된 경우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등기 공신력이 없지만 우리 제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십 년간 이 등기 공신력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제도가. 그런 이유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진 않은데 그렇죠. 자기한테 걸리면 그게 큰 데미지라는 거죠. 그렇죠. 예. 얻어 걸리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거래 입회할 때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권리를 취득하는 그런 입장에 설 때는 상당히 이제 부담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최선의 어떤 주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예전에 뭐 천안에 이제 대출 사기 사건 같은 게 있었어요. 수백억 되는 어떤 임야가 오랫동안에 이제 이게 그 주인이 그냥 방치돼 있는 그러니까 소유자는 있는데 거래가 없어요. 매매도 없고 저당도 없고 거래가 없습니다. 사기꾼들이 요 땅이다 싶어서 그 땅을 이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네. 자기 법인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한 번 더 넘겼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게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직감적으로 이게 거래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전 등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출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꺼림직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만약에 그걸 이제 체크를 해본다면 뭐 서류 위조됐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그 법인이 매수하는 법인이 대금을 제대로 냈는지 그러니까 매도자한테 송금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거래가 100억이다라고 하면은 그 100억의 대금을 제대로 냈는지 하는 부분을 뭐 이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걸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럼 사기꾼들이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얘들 좀 꼼꼼하게 하네 이러고 딴 데 그렇죠. 알아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거쳐온 여러 가지 단계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체크할 수는 없어도 직전 단계 정도는 있잖아요. 갑자기 거래가 일어나고 뭔가 대출을 하거나 팔거나 이럴 때는 혹시 저 사람이
하는 이제 의심을 가져야 된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조상으로. 그건 한 번 더 이제 상대방에게 거래 상대방한테 뭔가 요청을 하고 그 상대방이 뭐 불필요하게 막 화를 낸다거나 오버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등기 공신력이 없는 부분을 보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누구한테 당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거래가 이제 이게 금액이 조그맣고 늘 아는 사람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은 뭐 그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하고 뭐 거래를 하고 또 금액이 크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